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지금은 2030년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인텔이 글로벌 칩 챔피언에서 인수 대상으로 전락한 사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인공지능 AI의 미래에 대해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2030년의 AI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AI가 과연 5년 후인 2030년에 현재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는 2030년까지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루겠지만 그 효과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이선 몰립 교수는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우리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즉, AI가 우리 삶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2030년은 그 과정 중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머신러닝 전문가인 게리 마커스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즉 인공 일반지능이 2030년까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현재 AI 시스템은 아직도 많은 오류를 범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AI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던 시기에서 이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2030년에 AI가 일자리를 대규모로 없앨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AI는 일자리를 변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더 나은 생산성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는 특히 창작자, 작가, 프로그래머 등 창의적인 직업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맥킨지 엘럭스 SINGLA는 2030년까지 AI가 기업 구조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 인터넷이 기업 환경에 깊숙이 스며들었던 것처럼 AI도 기업 내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AI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 에이미 웨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개인 AI 비서가 등장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대신 처리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을 짜고 최적의 항공편을 찾아주며 티켓을 구매하는 일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는 퍼시널라지 액션 마덜 PLAM이라는 AI 시스템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디 헬펀 교수는 2030년에는 아이들에게 감정을 제공하는 AI 동반자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로봇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실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공감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2030년이 되면 자율 로봇이 더욱 발전해 인간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환경에서 스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로봇들이 협력하고 학습하며 특히 어려운 지형이나 작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만큼 인간의 재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AI는 의료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의 매틴 구르칸 박사는 2030년이 되면 AI가 질병 진단을 도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I가 질병 예방과 맞춤형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벨러리 WIRTSCHAFTR는 2030년에는 AI 생성 콘텐츠가 매우 현실적이 되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2030년 AI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다르게 예측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AI가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반도체 산업의 상징적 기업인 인텔이 어떻게 글로벌 칩 챔피언에서 인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에서 나온 것으로 인텔이 어떻게 이 지점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었던 전략적 실수와 AI 기술의 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텔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텔의 CEO였던 팻 겔싱어는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더욱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텔 자체가 인수 대상이 될 만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인텔의 제조 차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만든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인텔은 이러한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채 기존의 중앙 처리 장치 CPU에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텔의 핵심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AI 기술의 급성장은 인텔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스템에 적합한 GPU를 개발하며 시장을 장악해 나갔고
인텔은 AI 시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CFR의 리서치 안젤로 진호는 AI로의 전환은 인텔에게 큰 타격이었고 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텔은 인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최근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퀄컴의 인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인텔이 AI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 이유는 켈싱어가 추진한 반전 전략이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AI가 인텔의 CPU 대신 엔비디아의 GPU로 시장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고 결국 인텔의 많은 프로세서가 팔리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텔은 2022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배당금을 삭감했으며 최근에는 15,000명을 추가로 해고하고 배당금을 아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켈싱어는 이 과정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텔의 상황은 암울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인텔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분석합니다. 인텔은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차세대 칩 제조 기술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기술이 성공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텔의 핵심 칩 사업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게 된다면 모바일폰 칩에 집중했던 퀄컴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텔의 복잡한 제조 운영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인텔은 자체 생산을 하는 반면 퀄컴은 주로 아웃소싱을 이용해 칩을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면서 제조 운영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인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었던 AI 기술의 부상과 전략적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텔은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텔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퀄컴과 같은 다른 회사에 인수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